조기 발견으로 운명이 바뀌는 13가지 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서 암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여보자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이야기가 뭐 스스로 진단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몸의 변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특히 그 평소와 다르고 이게 또 지속되는 변화,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소화기 계통 변화가 좀 많이 언급되네요. 예를 들면 대장암 같은 경우 변 굵기가 확 가늘어지거나 1cm 미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아니면 변에 피나 좀 끈적한 점액 같은 게 섞여 나온다거나 설사, 변비 반복되는 것도요. 네네. 그런 변화들은 소화기관 안에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위암 같은 경우는 또 검고 물 같은 변, 아니면 밥을 얼마 안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부르고 자꾸 토하는 증상, 이런 걸 예로 들고 있고요. 식도암은 음식을 삼킬 때 가슴 중앙, 그 식도 지나가는 부분이 딱 막히는 느낌.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 역시 지속성이 계속 강조되네요. 간암이나 췌장암은 좀 더 뭐랄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호도 있군요. 눈 흰자위나 피부, 심지어 손바닥까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이거는 진짜 몸 안의 문제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놓치기 어려운 신호예요. 시각적인 단서가 또 있네요. 입안에요. 혀나 잇몸 같은데 이유 없이 붉거나 흰 반점이 생기거나 잘 안 낫는 궤양 같은 거. 구강암 신호일 수 있다고요. 네, 그것도 주의해야 하고요.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가슴이나 겨드랑이에서 전에는 없던 멍울이 만져지는 거. 이게 대표적이죠. 폐암처럼 호흡기 쪽 변화도 중요하게 나오네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침이 몇 주씩 가거나 피 섞인 가래가 나오고 숨 쉴 때 가슴이 아프거나 더 심해지고, 이건 감기랑 정말 헷갈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단순 감기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잖아요. 근데 폐암 관련 증상은 잘 안 없어지고 오히려 심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지속성과 양상 변화를 봐야 해요. 그렇군요. 비뇨기계 쪽도 있네요. 방광암은 소변을 엄청 자주 보는데 양은 적은 빈뇨. 전립선암은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 보는 횟수가 3번 이상으로 늘어나는 야간류라든가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약해지는 증상. 그리고 소변 보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것도요.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 생리기간 아닌데 불규칙한 출혈이 계속될 때, 갑상선암은 음식을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아니면 이유 없이 목소리가 계속 쉬거나 변하는 거요. 이것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네, 피곤하거나 목을 많이 써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지속되고 설명되지 않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뇌종양. 특별한 이유 없이 전에 없던 두통이 계속되거나 아침에 특히 심해지고 아니면 어지러움증이 계속되는 경우. 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자체는 사실 매우 흔하죠. 하지만 그 양상이 평소와 다르고 계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증상들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암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열어두고 그 변화의 지속성 그리고 특이성에 주목하자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인데 평소와 다른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좀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혹시 이런 가능성도 있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몸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감각을 좀 키우고요. 만약 이상 신호가 계속된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현명한 대처죠. 맞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평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신호들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내 건강과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요.